전편 동영상에서 길거리에 어떤 관광 프로그램 상에서 특정 상점 앱을 키고 특정 상점을 갖다가 앱 안에서 자동 딱 촬영을 해가지고 상점의 어떤 간판, 상점의 어떤 안에 들어가지고 상품을 찍으면 그것을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 앱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관광객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라 언어를 아는 사람이 그 번역 서비스를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겠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특정 거리 뷰처럼 그 나라를 갖다가 연계해가지고 특정 장소로 가고 싶을 때 거리 뷰로 이렇게 지하철 또는 버스, 택시 여러 경로를 가르쳐 주면서 택시 요금과 이런 것들 대략적인 요금을 소개해 주고 이쪽을 걸어 다니면서 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지하철 내려가지고 걸어가 또 걸어 아바타가 대신 걸어가서 몇 미터 앞에 선행 학습을 해주는 거죠. 딱 도착해서 그 상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상점이다 그러면 그 나라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여행객들은. 그 나라 언어를 이렇게 앱을 키고 그 나라 촬영을 딱 하면 그 앱에 대해서 번역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까지도 번역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상품을 딱 찍어가지고 앱을 키고 상품만 그건 물어보지 않아도 상품을 알고 대략적인 가격까지 만약에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면 놀라웠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은 그 주변에 이런 비슷한 가게가 몇 군데 있으면 가격까지 얼마다 이렇게 제공해주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측에서는 좀 더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프로그램이 우수하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책 같은데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책 같은데 특정 문구만 인터넷에 어떤 화면에 보이는 유튜브 그 종합 포털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특정 화면에 보면은 내가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 만드시면 저기 서적도 되고요. 서적 같은데도 딱 찍어서 번역을 해주거나 TV 보다가 딱 특정 그 나라 이렇게 관광을 소개를 하는데 TV 프로그램에 스마트폰으로 탁 찍으면 그걸 번역을 해줘서 이해도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이렇게 이해도를 돕는 번역 프로그램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나 아니면 히터기 같은 거 집안에 가습기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온도나 이런 습도를 결정해서 가습기 같은 경우는 좀 습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습도를 체크해가지고 적정 습도를 이렇게 내뿜어주는 이런 가습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기가 특정 온도를 설정을 해놨는데 그 온도 이하로 내려가고 나면 다시 보일러는 제가동 보일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일러는 지금 현재 있는 보일러는 30분마다 이렇게 2시간마다 이렇게 키는 이런 보일러 가동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히터기는 없단 말이에요. 에어컨, 히터기 있나? 예약 기능이 있구나. 예약 기능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온도나 습도를 체크해서 자동으로 에어컨이 그 온도를 맞춰주는 이런 것들. 온도나 습도를 에어컨이나 히터기가 맞춰주는 이런 냉난방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특정 온도에 대해서 계속 설정을 해놓고 일일이 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켜가지고 지가 알아서 좀 더 뜨겁게 데워준다든지 뜨겁게 좀 더 차갑게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안전에 대한 것인데요. 여행자가 됐든 아니면 한국 사람, 내국인이 됐든 간에 택시를 탈 때 범죄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외국인은 특히 범죄 위험이 크답니다. 그래서 가짜 번호판도 있어요. 가짜 번호판의 경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러면 이게 진짜 번호판이다 했을 때 원래 택시 회사 택시 기사의 뭐라 그럴까 얼굴을 찍는 건 아무래도 불법 초상권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겠죠. 몰래 찍거나 택시를 타기 전에 먼저 앱이 있어가지고 그 택시의 번호판을 찍거나 외형을 찍거나 해서 택시 어떤 그 운전자를까지 인적 사항까지도 찍으면 같이 딱 뜨는 이런 앱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회사에서 택시 정보 회사에서 등록했을 때는 가능한 거고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콜을 부르면은 회사 뭐 이렇게 우리가 퀵 서비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체 회사에서 그 차량 번호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인적 사항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고객한테 제공해 주지는 않죠.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콜택시가 아닌 경우에 택시를 탔을 때 우리가 앱을 통해서 등록이 사전에 정보가 등록이 돼 있다면 뭐 타다 같은 서비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차량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정보로 가졌을 때 훨씬 안전에 도움이 될까 하면 택시 범죄로 사라지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에서 뭐 성폭행 당하거나 이렇게 금품 같은 거, 휴대폰 같은 걸 잃어버리거나 이랬을 때 그 앱이 이게 만약에 그 본사에 그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휴대폰 그 택시 번호를 알 수 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적 사항에 대해서 택시 회사의 얼굴까지 찍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 타기 전에 살짝 뒷번호 택시 외형만 딱딱 찍고 그것을 이렇게 앱 회사 중앙 컴퓨터에 보관이 되게끔 하면은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경로 설정을 거기다 음성으로 해든지 음성으로 해야 되겠죠. 문자로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문자로 해도 되는데 문자 빠른 사람들 음성으로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 경로를 가고 몇 번 택시에 탄다, 몇 시에 시간까지 딱 몇 시에 타서 예상 도착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하면 중간에 이 사람이 사라졌으면 그 택시만 수소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택시에 CCTV로 추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거기 가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그 근처에서 CCTV 추적하면 딱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 안전을 위한 사회로서 이것이 이제 이런 앱이 제공이 되고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앱은 택시의 번호판과 외형을 찍어서 경로까지 해서 그 회사로 전송이 되고 그 회사는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전 서비스입니다. 뭐 되게 개인 프라이버시하고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동시에 그 거리에서 탄 거리까지 같이 찍어주고 예상 도착 시간에 대해서 음성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택시도 가짜 택시가 있고요. 가짜 택시가 존재합니다. 범죄했을 때. 그다음에 택시 인적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으나 운전사가 틀린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그걸 찍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제 서비스까지도 만약에 그 회사가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스캔하면서 그 개인 정보 운전사가 어느 시각에 택시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면 법인 택시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결제가 되면서 인적 사항까지 딱 되고 그래서 결제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안전 회사 이렇게 중앙 컴퓨터에 앱 제공 회사에 들어가지고 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택시에서 범죄 외국에서는 더 심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자주 났었고요. 택시 범죄에 대해서 특히 지방 같은데 제일 심하다고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증거가 내 컴퓨터 스마트폰 없애버리면 증거 없어지는 그러면 중앙 컴퓨터 앱 제공 회사의 중앙 컴퓨터에 전송이 되면은 거기서 증거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CCTV를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 내 CCTV에 있는 어떤
하드 디스크를 하드 디스크를 없애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는데 이거를 저기 인터넷 기반을 하든지 이것도 앱을 제공하는 회사의 중앙 컴퓨터에 따로 기록이 돼 있다면 그렇죠. 증거가 없애기가 쉽지가 않죠. 증거로 덜미를 잡힐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스마트폰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서비스를 해줬을 때 무사히 도착을 하면 이렇게 파란불, 도착을 하지 않은 빨간불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를 따로 관리를 하고요. 그 사람이 연락할 수 있는 경우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그래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그 사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자동에서 이제 그 사람 위치 추적에 대해서 만약에 사정 협약이 돼 있다면 그 회사하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위치에 정확히인데 경로를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범죄 구조로 보고 112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이 안 됐을 때 이런 것을 사전에 이제 보안 서비스로서 이런 앱 제공 회사가 하고 사전 협약을 통해서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도록 또는 그것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비상벨 시스템으로 그래서 비상벨을 딱 누르면 거기 안에서 통화 녹음 택시 회사가 택시 안에서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자동 녹음이 되고 촬영까지도 되면 좋지만 촬영할 수 없을 때는 녹음만 돼서 전송이 자동으로 거기 서버에 옮겨지는 그래서 112 신고로 곧바로 대신 신고를 해주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벨을 누르거나 또는 일정 시간 내에 그것이 어떤 상대방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라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뭐 까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112 그 사람 휴대폰으로 이렇게 문자나 휴대폰을 통해서 해서 무사 여부를 확인해주고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112 신고해주는 이런 식으로 녹음까지도 가능. 이런 서비스 제공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차 얻어 탔을 때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것도 같이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의 차 더 나아가서는 뭐 자기가 어떤 특정 장소를 가는데 좀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좀 불안한 만남이다 그랬을 때 이거를 확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할 수 없는 112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여기서 대신 해주는 112 그런 거 누가 해주겠습니까? 적극적인 의미로서 보안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겠죠. 그래서 대신 자기 안전을 위해서 회사에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별다른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술집에 같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은 물론 약간 모르는 사람과 술집가 됐을 때도 그럼 그 사람의 인상착의까지는 그렇지만 차량 번호라든지 강호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일정 시간 내에 그 사람이 이렇게 도착하지 않거나 안심 서비스 이렇게 이상 없다라는 것을 다시 클릭을 해주지 않는다면 확인 전화 문자 통해서 일정 시간 내에 신고를 대신해주는 위치 추적까지 해서 음성 녹음까지 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비상벨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앱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보안 서비스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보안 서비스는 뭐 가게나 상점, 이런 회사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거는 한 사람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보안 서비스다 이렇게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개인 경호 서비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걸 대신 112에 신고해주거나 이렇게 되면 직접 출동을 해가지고 경호해주는 서비스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비가 붙으면 법적인 시비가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서도 좀 골치 아프긴 하겠죠. 그렇지만 경호 서비스까지 연계를 해서 내가 이 사람 위험한데 특정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사람을 좀 파견해 달라 그러면 또 계약 구조를 따라서 파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적극적인 의미, 기존에 뭐 가게나 상점, 기업 이런 개인, 가정 이런 것을 대상으로 했던 보안 서비스가 각 개인에 대해서 경호 서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보안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보안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구조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규모가 큰 회사가 해주면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 회사에서 그냥 뭐 자기 차량에 그냥 뭐랄까 블랙박스를 같이 그 회사에서 달아준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 회사 제품을 뭐 블랙박스다 그 회사 제품을 CCTV 못하는데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CCTV 그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회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협약에 돼 있어서 위치 추적이 자동 어떤 다른 데를 통하지 않고 위치 추적이 통신회사를 통하지 않고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1, 수천조 분의 1로 나누고 가로 세로로 나누고 그것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그것을 상층부는 1cm 단위로 해서 위로 올려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지하도 1cm 단위로 해서 하고 어떤 특정 건물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바닷속도 가능하고 우주 공간도 가능하고 숫자로 그냥 표시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상으로 허공에다 줄 긋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움직임에 대해서 이동통신회사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그 회사가 제공해주는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위치가 표시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 보안 서비스 그 사람이 이 스마트폰 갖고 다니기 싫으면 놔두고 다녀도 되고요. 또 다른 스마트폰 이런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 녹음되고 자동 촬영까지도 가능하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자동으로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스마트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동통신회사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위치 추적이 아니라 그 회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을 탑재를 하면 자동으로 위치 추적돼서 녹음까지도 되고 안전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좀 더 기능이 최적화된 이 개인 보안에 개인 안전에 대해서 최적화된 스마트폰 제공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출동까지 해주면 내가 몇 시까지가 안 돌아다니면 출동 좀 해주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개인 그래서 돈만 지불하면 되니까 일종의 경호 서비스가 미리 제가 경호를 인력을 데리고 가는 거하고 나중에 몇 시에 와주라 하는 거 뭐가 틀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호 인력 파견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학교 폭력을 당해서 학교 이제 밖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학교 안에는 잘 출입을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또 학교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학교 밖에 폭력을 당했을 때도 적절히 이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혹시 안전에 도움이 학교 밖에서 엄청 폭력을 당했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신 녹음해 주거나 대신 이렇게 촬영하거나 그 상황을 알아서 위치를 알아서 이렇게 경호 인력 파견해 주면 이 건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겠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내가 술 먹었다 그러면 술 먹었다 인사불성인데 대리운전 좀 파견해 달라고 그 회사에서 대리운전 파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전국적인 의미에서 아니면 차량이 반파됐는데 좀 차량을 새로 보내달라고 렌터카도 보내주고 대리운전도 보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적극적인 의미로서 또 술 먹어서 인사불성인데 집에 좀 무사히 데려달라 이런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리운전 부르듯이 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좀 경호인력 여성 같은 경우 필요하겠죠. 경호인력 좀 해가지고 큰 회사니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뭐 그 회사 직원이 도리어 성폭행하다 이런 좀 곤란하지만 큰 회사 같은 데는 좀 인적 사항이 다 있어서 그래서 파견해서 이게 안심 기관 서비스도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술 먹었을 때 몇 시까지 해서 대신 들어가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주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의 경호 서비스 이것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격도 낮아지겠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